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3년 한국철도공사 상반기 면접 일정이 전동차에 이어 일반 전형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일정으로 면접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올해 상당히 많은 채용 인원이 있죠. 이번 이 상반기 코레일에도 일반 보훈, 장애, 그리고 제한 경쟁 채용 이분들도 이번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제한 전형 분들은 3월 24일로 조금 더 뒤에 발표가 있지만 면접 일정은 똑같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코레일은 수년간 면접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분 면접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최근 기관사분들 면접이 끝났죠. 대기실에서 7분 동안 발표 준비를 하게 돼 있고요. 조는 한 5명에서 6명 정도 한 조씩 구성이 됩니다. 대기실에서는 책상이 없이 안내서와 상황 질문 한 10줄 정도 되어 있는 A4지가 주어질 거고요. 발표 연습을 할 수 있는 종이나 이런 부분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황 질문이 있는 그 종이에다가 메모를 하고 발표를 하신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각 방마다 면접관들이 4명씩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황 면접이 이어질 텐데 이번 상반기 운전직에서도 1분이 넘어가면 커트를 하는 면접관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하실 때 자기소개와 상황 면접 1분씩 타이머를 재면서 연습을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이 상황 면접에 대한 꼬리 질문과 자기소개와 관련된 질문, 자소서와 관련된 질문, 여러분들이 왜 코레일에 지원을 했는지 이 전반적인 사항을 4명의 면접관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대인관계 상에서의 이 갈등,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직업윤리 부분을 매번 물어보는데 올해 운전직 기관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역시나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크게 이렇게 나눴다면 흐름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 상황면접, 그리고 1분 자기소개 관련된 질문,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후 계획이 얼만큼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많은 자소서에 나오고 있는 협업과 그 과정 속에서의 갈등, 그리고 규정 준수 이런 점들을 답변을 하게 되면 10분이라는 시간이 바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크게 변경된 거 없이 여러분들이 코레일 면접에 가서 실제 준비한 답변을 말씀하고 오실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휘둘리는 면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소재에 면접관이 묻는 질문에 맞춰서 답을 하는 연습을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코레일 면접을 합격을 할지를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면접은 아마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을 때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식으로 기출 질문이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런 질문에 맞는 예상 질문에 맞춰서 상황 PT를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레일의 최신 면접 동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지난 하반기 그리고 상반기 최근 면접 기출 질문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상황 면접을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답변 구성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적어둔 상황 면접 대비 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둘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각각 21일 발표가 되면 중점적으로 온라인 과정에서 하는 부분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에 대한 첨삭과 상황 면접을 모의 면접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거 코레일은 한 3주 정도의 면접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짧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2번 정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상황 면접도 어떤 주제가 나오던 간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틀 잡기를 해보셔라.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딜레마 상황인지, 나의 해결 방안은 몇 가지가 있는지, 어떤 행동 과정을 이어갈 것인지, 그 이유와 함께 과거의 나의 사례를 통하여 최대한 이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응용에 대한 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코레일의 실무자로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발표를 마무리를 하는 기본 틀을 다 공개를 해뒀습니다. 무조건 이 방식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드리는 거는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적응이 됐다 그러면 나만의 방식으로 해당 상황 면접의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연습을 1분 동안 발표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 면접처럼 1분 동안 최대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 자기소개가 아무도 반응도 없고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1분이라는 시간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면접관이 나에 대한 어떠한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지 어필할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는 중요하다. 오로지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최대한 역량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제가 영상도 찍고 블로그에 올려도 드렸기 때문에 자기소개 틀은 예시와 함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직무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지 다음과 같은 이력을 통하여 전문성을 쌓았다. 예시도 다음과 같이 있고 현재 부족한 점도 느끼기에 지금 현재에서도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공사는 어떤 부분에 힘쓰고 있는 만큼 나는 최대한 합류하여 코레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크겠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의할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인 문장, 소통, 공감, 경청, 노력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은 추상적인 답변이고 면접관이 계속 듣는 이야기거든요. 빠졌는데 꼼꼼도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없고 면접 초반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메인 소재가 필요합니다. 코레일 인재상과 공기업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동료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수행했던 협업 상황 속에서 갈등도 있었지만 하나라도 더 하고자 하는 희생으로 나만의 원칙을 지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메인 소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분 면접이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얘기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 이런 부분처럼 부정적인 질문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과 여러분들이 코레일과 적합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미션, 비전, 인재상, 핵심 가치, 핵심 전략, 신년사 이런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코레일은 이런 부분에 힘쓰고 있구나 꼭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신년사 4가지의 올해 실현 방향에 대해서 나이승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묻는 면접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코레일 자소서 항목으로 나왔던 모든 질문 사항은 구두상으로 답변을 해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상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화합을 추구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어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동료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상사와의 관계를 상당히 많이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와 맞지 않는 상사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부분을 묻기도 하였고요. 과거에 나와 갈등 요소가 있었던 상사가 있다면 어떤 분이셨습니까? 왜 갈등이 발생했고 그 당시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물었고요. 과거에 상사와 관련된 질문도 늘 항상 많이 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불합리 요구, 개인 지시, 주말에 출근 요구하는 상황, 단톡방을 개설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일만 얘기하는 그런 상사, 딜레마 상황까지 개인 중심의 사고와 조직 중심의 사고 이런 부분도 묻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알아보셔야 하는 몇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면접 기출 질문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랜덤 형태로 이렇게 쭉 한 50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씩 답변을 해보는 마지막 용도로 써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정도 숙지를 하셨다고 하면 코레일 면접에서 실전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상황 면접만큼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이론 과정이나 어떤 식으로 틀을 잡고 발표를 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필요는 하지만 인성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 소재를 이력을 보시고 최대한 어떤 부분을 끄집어낼지 어떤 소재를 메인으로 갈지 이런 점들을 최대한 이번 컨설팅에 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설정을 다 해드리긴 하겠지만 혼자서 준비하신 분들도 내 이력을 보시고 과연 어떤 소재를 어필할지 이런 점부터 생각하셔야만 상황 면접 속에서도 과거의 경험에서 내가 다음과 같이 했던 이런 이력을 살려 다음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말하는 연습이나 억양이나 발성에 대한 부분을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필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먼저 최대한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올해도 최대한 코레일 많은 현직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과정이나 오프라인 컨설팅 과정 신청하신 분들 곧 여러분들과 함께 최대한 모든 직렬에서의 TO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 드릴 겁니다. 그럼 면접일까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